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트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기 바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나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과 그들의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관심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확립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아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거만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는다. 이들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심각할 정도로 공허함을 느끼며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공허함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행동이 의미 없음을 느끼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를 제압하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관심을 중단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이 되먹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끝까지 무관심으로 대하라. 굳이 너의 탓이다라고 관심을 줄 필요도 없다. 무관심만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지만 아마 중증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끝까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며 비참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두 번째,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몹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신의 감정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대화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한 부정적 반응을 느끼고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니라는 단어는 그들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그들에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대개 분노다. 이 분노는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비참함과 상처를 숨기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그들은 이런 분노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쾌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놀라서 결코 화해하거나 위로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럴 때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로나 화해가 아닌 단호하게 아니 그건 네 잘못이야. 싫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거부나 비판을 받을 때 매우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표현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선 나르시시스트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이다. 세 번째,
칭찬하지 않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것이든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침없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자신의 우월성을 통해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을 단단히 제압하려면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려 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 대우는 그들의 불합리한 자만심과 거만함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기세를 꺾으려면 그들에게 칭찬을 한다거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자랑이나 잘난 척을 하는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은 그들의 자만심을 더욱 부추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의 자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항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만함과 자만심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행동을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제압했다면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거리를 두고 대하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대처법 중의 하나이다. 네 번째,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본인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분열된 상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는 데 필요한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그들의 무례함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의 무례함을 억제하려면 그들의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아껴라.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비참한 감정을 갖게 하고 더는 무례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깊은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한 박탈감은 그들의 자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로 느껴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감정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상대적인 비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경계하고는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공과 가치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강한 박탈감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은 자신만만해 보이는 겉모습에 감춰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성공이 항상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성공과 가치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는 미성숙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할 때는 개인적인 일은 말하지 마라.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비난을 하기에 개인적인 일을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말 같지도 않은 부정적인 비평이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인 행동은 오직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들이 비난한다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나 기대에는 관심을 끄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완벽함을 극도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이 믿음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이런 믿음은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그들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그들은 큰 충격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비참함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강한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이를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잃고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자기애가 흔들리는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7번째,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괴롭힘으로써 두려움을 잊으려는 행동이다. 이들은 특히 약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다. 착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게 된다. 만약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 없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쉽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괴롭힌다. 하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단호하고 냉정한 사람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주변에 나르시시스타가 있다면 그들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지 마라.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하라. 8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잘 파악한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속임수에 쉽게 속지 않으며 그들의 허세 부리는 모습을 가소롭게 생각한다. 게다가 나르시시스트의 수법들에 당황하지 않고 그 행동을 똑바로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마냥 꼼짝도 못하기에 이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 얌전하게 행동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비판적 사고는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고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인다. 9번째, 공격이 먹히지 않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들이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들과 같이 싸워주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는 다툼을 즐긴다. 물론 승자는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그 이유는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은 움츠려들고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굳이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그들과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절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 말다툼을 시작하는 순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이 이긴 그림이 있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기에 다투지 말고 어린 아이를 훈계한다고 생각하라.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이다. 애초에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아이 취급하며 단호하게 무시하라. 상대방의 관심을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 이들이 너가 잘못했잖아라고 따지면 아 그렇구나라고 대답하라. 나르시시스트는 잘못해놓고 그게 무슨 태도야 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을 해? 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굳이 같이 열내면서 싸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명할 필요 없다. 이들과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기고 거짓말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든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과의 논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번째,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들 앞에 보여질 가짜 자아를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감추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이런 가짜 자아는 결국 본질이 없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누군가 그 유리잔에 상처를 입히거나 꿰뚫어보며 깨뜨리려고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분노와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행동, 특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들이 원하는 이미지상을 깨버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가 깨져버린 나르시시스트는 남들 앞에 쓸 가면을 빼앗기게 되므로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자신을 꿰뚫어보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내면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비판이나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애쓴다.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봐라. 호인인 척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돈이 많은 척하는 사람이 밥은 항상 얻어먹는 모순적인 모습이 발견되거나 한다. 결코 말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입니다.